12과를 보겠습니다. 12과죠? 12장.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아요? 아직도 멀었어 익숙하지 않아요? 예, 한자 이거 이응 공부하는 거예요. 좀 익숙해졌죠 그래도. 한자는 회장님 다른 동영상하고 틀려서 딱 앉아서 그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한자는 이렇게 들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 한자 저랑 공부하시고 왜냐면 저도 이걸 듣거든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도 12강을 들었는데 중간에 빠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이거 공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니까 현장에서 들으시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좀 빨리빨리 할게요. 희곡이지 희곡. 희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공연 뭐 이런 말 나오면 희곡이에요. 희곡이 무대 위에서 이제 공연하는 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플레이죠, 플레이. 이제 놀자는 뜻도 있고요, 플레이가 이게 희곡 이런 뜻도 있어요, 연극 이런 뜻도 있어요. 아시죠? 플레이가 뭐 놀다, 뭐 뜻이 되게 많아요. 연주한다, 그렇죠?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연극인데, 자 배우와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등이 극작가가 쓴 희곡을 중심으로 펼치는 종합적인 예술 활동. 그러니까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우리가 드라마 하면 대본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수가 어떻고 영희가 어떻고 여기 있겠죠. 네. 그런 책자로 쓰여진 게 희곡이야. 희곡이고 그런 거를 가지고 연극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연자는 펼 연자고요. 이 극이라는 건 원래 이제 심할극이라는 뜻도 되는데 연극할 때 이제 우리가 극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예술 활동이고 그다음 뭐죠? 극장이에요. 극장 3번 극장. 그래서 배우의 행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이 극장은 공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간 이런 말 나오면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 자 써보세요. 배우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관계가 있어. 거기다 이렇게 써봐요. 자 배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배우는 연극을 해. 맞죠? 관객은 뭐래? 관람. 그럼 이해하기 쉽지 않나? 배우가 연극을 하면 관객은 관람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정구, 이거 아까 제가 한정구 기억나십니까? 그 밑에 거기 나오잖아요. 기존에 봐요. 극장 건물이 아닌 방, 차고, 다락지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아까 했잖아요. 영적을 활용하는 현대 연극의 형태. 자, 그 다음 배우예요. 배우. 극작가가 쓴 희곡을 중심으로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모방적 행위를 하는 사람. 이걸 이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관객 6번.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관객은 지켜보는 사람 이런 말 나오면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다 볼 것도 없다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포인트를 보면 돼. 포인트. 지켜보는 사람 나오면 뭐다? 관객. 그 다음에 7번 읽어보세요. 폐쇄 희곡. 그 다음 8번은 개방 희곡. 이런 말들이 어려워. 이게 여러분이 희곡문에서 좀 더 배우실 건데 연속적인 시간 구성과 폐쇄적 내부 공간, 엄격한 상반론에 입각한 인물로 절정을 향해 나가는 희곡을 폐쇄 희곡이에요. 그다음 개방 희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방 희곡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오픈 드라마 이런 걸 들어봤어요? 어떤 끝이 있는데 끝이 이게 확연하게 끊어지지 않아. 끝이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서 노라가 집을 박차고 나갔어.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완결이 안 돼 있죠. 엄마 이해 가요? 그걸 오픈 드라마를 개방 희곡이라고. 오픈 드라마가 좀 더 쉽지 않나요, 표현이? 개방 희곡보다는. 그러니까 폐쇄 희곡은 해피엔딩으로 딱딱 끝나 이야기가. 그런 폐쇄 희곡인데 개방 희곡은 끝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건 그 나머지 이야기는 뭐야? 독자의 상상력에 따라 달린 거. 그것을 개방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정리돼서 통일성과 완결성이 해체됐단 말 나왔죠. 해체된 동그라미 쳐봐요. 왜 해체됐냐면 끝을 모른다니까. 끝이 모르니까 해체됐어요, 안 됐어요? 끝은 이거를 보는 관객의 상상력이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집약희곡 이런 이야기요. 확산희곡이에요. 집약희곡은 집약이란 말이 뭐죠? 모은다는 거죠. 뭔가 집약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모으는 거라.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집약된 시공간과 압축된 사건 아래에서 묘사하는 희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희곡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한 시공간과 다수의 사건 아래에서 묘사하는 희곡을 확산희곡. 이거 확산된단 말 들어봤죠? 이게 넓게 펼쳐진단 말. 광범위한 시공간과 다수의 사건 아래에서 묘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할 때 봐요. 집약희곡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집약된 시공간 나오죠. 9번에 이런 말 나오면 집약희곡이에요. 확산희곡은 광범위한 시공간 나왔죠. 이러면 확산희곡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광범위한 시공간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집약희곡하고 확산희곡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집약희곡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하면 확산이란 말 있잖아요, 확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에요. 주동인물은 말 그대로 중심인물이죠. 맞죠? 반동인물은 뭐예요? 주동인물에 반대하는 인물. 그걸 반동인물. 여러분 뭐 범죄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동석 뭐 이게 또 시리즈 나왔잖아요. 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동석 형사가 주동인물이겠죠. 꼭 반대하는 인물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범죄 도시 4를 보면 이게 뭐 8편까지 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리즈로.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마동석 마블리라고 하잖아요. 마블리 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쨌든 그거 생각하면 돼. 주동인물 반동인물 어려우면 범죄도시 4의 마동석과 반하는 좀 돼. 해설자 이것도 아까 했죠. 작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해설자가 나레이터예요. 거기다 나레이터 써봐요. 나레이터 아까 제가 나레이터 기억나죠? 네. 대사 연극의 대사 배우들이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그다음 지문 뭐에서 눈을 감고 뭐 하늘을 쳐다본다 이런 거 있죠. 가려놓고 이런 걸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 그다음에 독백 혼잣말. 독백. 그다음에 밑에 방백은 옆 사람에게는 안 들려. 그게 방백이에요. 요 방자가 그 곁방자거든요. 곁방자. 여러분 백자가요. 여러분 보세요. 원적으로 설정할 때 주인 백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뭐 뜻이 이때는 희란 뜻이 아니고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말한다. 이 흰백자가 알린다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인 백 할 때는 주인이 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겠죠? 주인 백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말한다 이 흰백자가 아니라 혼잣말. 그러니까 이런 거 방백은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얼굴 막 쳐다보고 혼자 막 이야기해. 꼴에 뭐는 알아가지고 막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알아듣죠. 네. 그걸 방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구어적 언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몸짓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구어적이지. 말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논버벌이에요. 논버벌. 말로 하지 않는. 이런 혹시 난타라는 공연 보셨어요? 네. 막 이게 뭐죠? 도마 위에 두드리고 막 두드려. 근데 그걸 보면요, 우리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어이 정도밖에 없어. 난타 보면. 2시간 동안 막 두드려, 막 두드려. 그 외국인들 좋아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 대사가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이거 두드리고 이런 거밖에 없어. 어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논버벌 퍼포먼스야. 논버벌이지만 알아들 수 있게. 그 다음에 됐죠? 검열. 19번 검열이에요. 검열. 검열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검열. 예술작품 같은 거 할 때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 지금은 이제 좀 검열이 좀 많이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검열이 지금도 좀 있죠. 그 다음에 비극. 20번 비극. 그 다음에 21번 희극. 비극은 주인공이 끝에 끝나면 죽겠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어요. 비극의 주인공. 햄릿도 죽고 오델로도 죽고 리어 왕도 죽고 맥베스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럼 희극은 뭐예요? 아주 웃음으로 가는 것이 희극입니다. 희극이에요. 그 다음에 소극. 소극은 뭐냐면 이게 웃을 소자인데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과 바보스러운 행동을 통해 웃음을 전하려 하는 연극.
소극.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거. 자, 21번 하고요. 자, 22번 있죠? 이렇게 보세요. 21, 22번 있잖아요. 234쪽에.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얼핏 보면 기플리자하고 웃을 손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인물과 바보스러운 행동 양식을 통해 웃음을 전하려 하는 연극은 무엇이냐? 나머지 두 개는 아니겠죠. 나머지 두 개가 아닌 건 알겠죠. 네. 근데 만약에 희극하고 소극이 나왔어. 여러분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시냐면 이 소극이라고 하는 게 이 웃을 소자잖아요. 웃을 소자. 이 소자가 웃을 소자인데 이 웃을 소자 그러니까 소극은 뭐냐면 여기다 써보세요. 소극은 여기다 이렇게 써봐요. 여기 책에 안 나와요. 어리광대 삐에로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 소극은 영어로는 이제 팔스라고 해요. 팔스라고 하는데 이 어리광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하셨죠? 네. 어리광대들이 막 얼굴도 막 빨갛게 복잡하고 막 그러잖아요. 흰색 하고 그러니까 과장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게 소극이에요. 희극은 그냥 뭐 과장된 게 아니라 되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서사극, 독일 극작가 브레이트가 주장한 연극으로 플롯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관객이 극적 진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연극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플롯하고 서사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말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 플롯은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서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시간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마음이 죽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써보세요. 그리고 낭비가. 자, 이건 플롯일 것 같아요. 서사일 것 같아요. 두 개 좀 찍어보세요. 두 개 중에 50%잖아요. 뭐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 아, 대단하시네. 서사예요, 서사. 인과관계는 이거예요. 자, 왕이 죽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왕비가 죽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게 플롯이. 이해가 좀 쉬워요? 네. 뭐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막 정말 막 국기를 끊고 이렇게 죽는 경우 서정주 작가도 그랬어요. 아마 서정주 시인도 부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서정주 시인 알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이 있죠. 이거는 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문 과목이 한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국문학 전체를 다 지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읽어보니까. 막 고전도 나왔다가 현대문학도 나왔다가 다 나오잖아요. 희곡도 나왔다가.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안 나왔었어요. 맞죠? 앞부분만 좀 나오고 그냥 넘어가 보시라고 시험 관계상. 하여튼 소극. 그 다음에 서사극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됐죠? 서사를 통해서. 부조리극 아까 기억나죠? 뭐 했어요? 작품. 부조리극. 제가 아까 했는데 사뮤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했잖아요. 혼돈과 모순 공감으로 가득 찬 우주 속에서 논리화해서 확실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인간상을 다루는 연극 그 옆에서 다시 한번 썼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러면 여러분 고도의 뜻이 뭐예요? 고도? 고도가 뭐냐 했더니 어떤 분 높은 곳인 줄 알아요. 높은 곳. 높은 곳 고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여기서는 원래 이제 영어로는 웨이팅 포 고도거든요. 고도가 저 높은 곳 그 고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야. 웨이팅 포 고도.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고도를 기다려. 그래서 이제 고도를 기다리면 뭘 여러분 포인트 두냐면 표류하는 인간상 거기다 두세요. 표류하는 인간상 이런 말 나오면 부조리극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다른 건 알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실내극은 말 그대로 실내극이니까 보세요. 실내 공간에서 쓰게 이건 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실내극. 그래서 실내 공간을 이용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창극. 창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극. 창극이죠. 창극. 그 다음에
표현주의국도 아까 이야기했죠. 배격해서 상징주의 어쩌고 했는데 표현주의국 이야기 주인공이 막 뭐죠? 초조해. 뭐라고 했어요? 북치는 소리. 치기가 째깍째깍 가는 소리. 이런 것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렇게 했고요. 이념국은 말 그대로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념, 세계관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념국이고. 자, 오른쪽. 상업극. 흥행을 목적으로 상연하기에 통속성이 지나친 경우도 있는 연극. 흥행 목적으로 하는 게 상업극이에요. 흥행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통속성이 많겠죠. 그래서 홍도야 오지마나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상업극이에요. 상당히 통속적이고. 그다음에 사실주의 극이에요.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뭐예요? 생활을 정확하고 자세하면 꾸밈없이 묘사한다. 보자 이쪽 봐요. 꾸밈없이 묘사하는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사실주의. 자, 이렇게 포인트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시험에서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상업극은 통속성 동그라미 쳐봐요. 29번 통속성. 통속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속세와 통한다. 그걸 통속성이라고.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막 사랑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속성.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면 이거다. 근데 이게 용어가 나오면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고 어차피 시험은 뭐다?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표현주의국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나오면 쓰기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자, 이제 한자 안일비. 이것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과다니까 그냥 안일비로 보시고 밑에 보세요. 자, 비구어적 언어. 비구어적 언어. 기억나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는 그 동작이라든가 몸짓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구어적 언어. 그 다음에 슬플 비극. 일희일비. 일희일비. 이 뭔지 알겠죠?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는 거. 일희일비. 그 다음에 강대 배자라고 나왔죠? 자, 배우하고 뭐예요? 배우. 그 다음에 가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칠 배자인데 밑에는 이거 배타적. 그 다음에 소설, 배경론. 가배라고 하는 게 이제 한가위였죠. 가위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가배. 그 소설 배경론이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소설은 별로 영향가가 없다. 그러니까 배격해야 된다. 이해갑니까? 네. 그걸 소설 배경론이라고. 왜냐면 소설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 올라가시면 좀 더 배우시겠지만 소설은 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이게 쓰잖아요. 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대설이라고 써야죠. 맞아 틀려요. 근데 왜 소설이라고 썼냐? 하찮은 이야기라는. 이 진짜로 이건 제가 이겨낸 게 아니고 하찮은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이게 그 뭡니까 소설이라고 한 거예요. 이 장자의 이런 말이야. 소설은 하찮은 이야기다. 별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다. 옛날 사람들은 이 소설이라는 것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뭘 좋아했느냐? 뭘 좋아했을까? 시를 훨씬 더 좋아했어. 그러니까 김시습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할 게 많지만 김시습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네. 금오신화. 네. 김시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로 썼을 것 같아요? 소설로 썼을 것 같아요? 시로 써요. 근데 김오신화를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금오신화 속에 시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건 몰랐죠? 금오신화가 소설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중간중간에 막 시들이 엄청 나와요. 그럼 뭐 쓰냐? 김시습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다 써서 소설 시에다 썼어. 나머지는 왜 썼냐? 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뭔 말인지 가요? 여러분 이제 아직 3학년이 안 돼서 그런데 금오신화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허물전자 단죄. 끊을 단자, 단죄란 말 들어보셨죠? 단죄.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단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 단죄, 우리 죄를 대신한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러분 영어로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영어로 이걸로 딱 표현했어. 불교는 석가모니께서 부처님께서 그렇죠? 직접 자기가 수행을 해서 성인이 된 거죠. 네. 이게 깊이 불교를 깊이 들어갈 건 아니지만 두지 딱 행했어. 근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돈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은 아니잖아. 둘은 아니죠. 이미 속죄가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와 기독교를 두와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과 각골문에서 보이는 긴 손잡이에 달린 뭐 이런 건데 간과 그 방패간자의 창과자입니다. 이 방패간자는 되게 재밌는 글자도 왜 재밌냐면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방패 모양이 돼야돼. 방패 모양이 되죠. 그래서 방패간자예요. 간과 그 다음에 나자인데 자아 초자아 자아 초자 이 자아 초자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거 설명 안 할 수 없네. 이 자아는 그래서 이제 심리학까지 나온다니까. 에고 초자는 슈퍼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초적 자가 있어요. 이게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심리학 공부할 때 배울 건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이드가 있고 뭐가 있다? 이드가 있고 아이디,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 이가 뭔 소리냐면 빵이 있어. 빵이 있어요. 자, 빵을 먹어야 되겠다. 빵을 먹어야 되겠다. 원초적 자아죠. 네. 빵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빵을 먹으면 안 돼. 뭐예요? 빵을 먹으면 안 돼. 초자하지. 슈퍼에고. 이게 도덕적 자라고 해요. 도덕적 자. 그러면 여기 에고가 여기 있겠죠. 에고가 이쪽으로 가면 빵을 훔치겠죠. 그러니까 이해 가요? 에고가 자아잖아요. 자,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에고가 자아라고. 자아가 그 장발장 있잖아. 장발장. 빵을 훔치냐 그걸로 막 그 감옥에 가잖아요. 빵을 훔치면 안 돼. 이 슈퍼 에고라고. 이 사이에서 싸우는 거야. 에고.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슈퍼 에고로 갈 것이냐. 잘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천간무라고 썼는데 무오사화 무오년의 역사의 제한 무오사화 사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 국사책에서 네. 역사의 제한 그 정도만 알면서 국사 시간이 아닙니까? 이룰 성자 넘세 합성어 문장 성분 합성어 이거 아까 다 설명했어요. 화생어 합성어 하면서 눈물 기억나요? 눈물. 예.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나중에 여러분 한개 올라갈 때 알려드릴게요. 싸울 천자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전란, 전쟁 문학, 전후 소설. 전란, 전쟁 문학, 전후 소설이에요. 전란은 알겠죠? 전란, 전쟁으로 이제 막 어지러운 상태. 전쟁은 그 해밍웨이 작품들이 이제 전쟁 문학이 많잖아요. 뭡니까? 태양은 떠오른다라든가 무기여 자리 거라 이런 거 있죠? 해밍웨이 소설, 전후 소설. 그 다음에 이를 진짜 지금과 지극이에요. 지금. 이를 도착한다는 건데 도착했다. 영어로 arrival 도착이죠. 자, 보내는 진짜 통치, 언문일치. 어디에서 송치했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어디에 우리말 쓰고 언문일치. 돈대 대자인데 이게 이제 포 같은 것을 이제 되는 누각인데 여기 보세요. 무대, 대사, 해운대. 여러분 해운대가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학 공부하면요, 여러분 정말 상식 넓어져. 여러분 국문과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해운대가 잘 봐요. 해운대가 뭔 뜻이에요? 해운대가 바다 해자 구름 을자 무대 대자잖아요. 그럼 이게 바다에 뭐 구름이 끼어서 해운대예요? 모르죠. 그럼 해운대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걸 시험에 내한다는 거죠. 이 채취원의 꼴이에요. 이 해운대가 뭐냐면 채취원이 머물던 곳 이런 뜻이에요. 채취원은 알죠? 신라시대 유명한 학자예요. 채취원이 머물던 곳이라는 뜻이라니까. 바다와 구름이 있는 곳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그냥 1차적인 뜻이고. 부산 해운대 가면 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 가서 좀 이렇게 아는 척 하세요. 그리고 또 좋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들대자인데 영어로 대두. 뭐 대두했다는 말 쓰잖아요. 이거 많이 쓰잖아요. 대두. 이렇게 이제 한장 보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아까 설명을 드리면 그 240쪽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현해탄에서 이 김우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작가가 있어요. 김우진. 이 김우진이 이제 정사한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김우진이 그래서 이제 김우진이 부산 해운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죽어요. 어떤 여인과 함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윤신도. 그렇죠. 윤신덕 사회참여구나. 윤신덕 그 이야기. 그 사회참이라는 노래 이 노래 그 보면 지금도 나오죠. 유튜브나 이런 거 틀어보면 노래 되게 슬퍼요. 김우진이 이제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윤신덕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커네탄에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김우진이 나이도 한 30대 초반에 죽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나중에 여러분이 희곡론을 공부하시면 김우진 배우실 거예요. 연출가기도 하고 뭐 연극도 쓰고 엄청났죠. 그래서 이게 실족사였느냐 아니면 이제 쓰러진 척하고 이제 바다에 빠진 척하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설도 있고요. 되게 많아. 모르니까 이제 그것을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겨서 한문 문법이 있죠. 사동문이 시킨다는 뜻인데요. 사동문 여기 보면 사, 령, 견, 교 써보세요. 그 위에 사동문 옆에 사 뭐뭐 하게 한다. 령 하여금 령 견자에 파견할 견자 가르칠 교자 있죠. 여러분 가르칠 교자도 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거 다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쭉 일자 써진 거 거기 보세요. 3일 의식 유여 즉 자불위도 이거 써야 되는 팁 안 써도 되죠. 3인 의식 유여 즉 자불위도 이거 뭐냐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민 백성으로 하여금 의식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유여 그리고 남을 여자잖아요. 남는 게 있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남는 게 있어. 그러면 즉 자 스스로 저절로 불위도 돈을 훔칠 조자 훔친다 도둑질할 조자 위는 할 위자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먹을 게 막 천지야. 도둑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때 사는 못마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면 저절로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다. 됐죠? 그 다음 밑에 거 견종자 회벽 간행 선귀 견종자 회벽 간행 선귀 찾으셨어요? 그 밑에서 두 번째 거 이 견자는 원래 보낼 견자예요. 보낼 견자. 그러니까 종자니까 종자를 보낸다는 건데 이 종자는 뭐냐면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부름 따르는 사람이니까 심부름꾼을 보내서 품게 한다는 거예요. 벽은 둥근옥 벽자예요. 구슬이라고 읽어도 돼. 구슬을 품어서 간행에 간행은 사이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선자하고 돌아갈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 간자니까 행자는 이제 간행자니까 사이길로 해서 먼저 돌아가게 했다. 종자 심부름꾼을 보내서 구슬을 품고 품을 했자입니다. 품을 했자 이해 가세요? 요 했자가 품을 했잖아. 네, 품을 했자. 242쪽 지금 보고 있는데 견종자 200
242쪽에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소재 견종자 회벽 간행 선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보내서 품을 했자, 그다음에 구슬 벽자라고 했잖아요. 구슬을 품고 타이간자라고. 그다음에 행자는 이제 뭐 길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길로 먼저 돌아가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영 나오죠. 영교 아부 천하인. 써보세요. 영 잘 모르겠으면 음을 다세요. 영교 아부 천하인 휴교 천하인 부아. 쓸 수 있겠죠? 뭐 한국인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영자는 차라리 영자예요. 차라리 교는 여기서 가르칠 교자 아닙니다. 뭐뭐로 하여금이에요. 뭐뭐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부는 질부자예요. 질부자. 진다는 말 있죠? 천하인. 천하 사람들을 진다. 여기 잘 보세요. 이 질부자는 원래 등짐을 짓는 거예요. 등짐을. 원래는. 등짐을 진다. 그 등짐을 진다는 거니까 이게 배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등짐을 진다는 거니까 그걸 보세요. 여러분 배신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야. 배신 있잖아요. 이렇게 써요 진짜로. 등배자. 배신 때리지 말 때 배자. 이걸 등을 지고 있으면 배신이 아니에요. 이해가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게 이 질문자가 배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배신하게 할지언정 이때 휴자는 쉴 휴자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게 부정어로 써요. 뭐뭐 할 수 없다는 거죠.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어. 뭐 할 수 없냐? 뭐뭐하게 할 수 없죠? 천하 사람이 부하. 나를 배신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돼요? 차라리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배신하게 할지언정 휴자는 뭐뭐 할 수 없다예요? 교는 뭐라고요? 뭐뭐로 하여금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 나를 배신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43쪽 거기 그 적용하기 두 번째 것만 볼게요. 적용하기 두 번째 거. 그러므로 적용하기 두 번째 243쪽이요. 왕왕은 왕왕 종종을 이따금 종종 왕왕이 여기서 왕왕이 있다 이런 걸 쓰잖아요. 원래 가람자인데 종종 능이 감동시켜. 천지 귀신. 천지의 귀신을 감동시켜. 그 다음에 이 자자는요 겉자자예요. 이 자자가 사람 자자가 아니라 겉자자. 천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비일 한 번이 아니다. 비일 한 번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왕왕을 이따금이라고 번역해서 이따금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따금이라고도 하고 어떤 종종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따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따금 능이 감동시켜. 뭘 감동시켜? 천지의 귀신을 감동시킨 자는 뭐라고요? 것이 비일 한 번이 아니었다. 이거 뭐예요? 여러 번 있었다는 소리죠. 이해가요?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 우리 비일 비제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각주 9번부터 나오는 245쪽.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시기가. 우매. 그럼 우매하단 말 들어봤죠? 우매. 245쪽. 우매 있죠, 우매. 어리석은 우자에 어두울 매자. 이걸 써보세요. 어두울 매자입니다, 이 매자가. 245쪽의 주제별을 써서 먹겠어요. 어리석은 우자에 보다 어두울 매자. 그러니까 어리석 어둡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글자들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각주 구검이 뭐냐면 새길각, 배주, 찾을 구, 칼검.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각주 구검 좀 설명해. 이게 이제 배라고 쳤더니 그림 잘 못 그려요. 자, 어떤 초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 이제 우리가 봅시다. 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배를 타고 가는데 칼을 이쪽에서 이제 빠뜨려 버려요. 이해가죠? 칼이 이렇게 있으면 칼을 빠뜨렸다고 배 속에서 물 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다 칼 빠뜨렸다고. 근데 배는 계속 가야 한 거예요. 계속 가죠. 배가 이제 여기 항구에 정착을 했어. 그래서 여기다 새겨놨잖아요. 이쪽을 잠수를 하는 거예요. 칼을 빠뜨렸으니까 표시했으니까 여기 칼을 찾아야 못 찾아. 이게 각주고. 정말 일방하죠. 그런 사람이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을 수 있냐고요. 판단력이 둔해서 그렇지. 어거지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밑에 나오지만 조나라 연나라 사이 마찰이 생겨서 조나라가 연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때 연소왕이 소대를 보내 해왕을 설득하게 해요. 이때 조계와 항세가 서로 물고 놓지 않은 까닭에 어부에게 잡히는 신세가 됐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어부지래. 그러니까 황새하고 조계가 있어요. 보세요. 조계가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일광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광욕이 뭔지 알죠? 네. 이 입을 딱 열고 있어. 근데 황새가 이걸 쪼아 먹으려고 딱 해. 그러니까 어떻게 조개가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니까 지나가는 어부가 황새도 찾고 조개도 찾았다. 이게 어부질. 그러니까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면. 그걸로 어부질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수주대투 이것도 되게 재밌는 말인데 수는 지킬 수. 그다음에 그루터기 주. 이게 이제 그루터기거든요.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 그루터기를 지켜서 기다릴 때 토끼를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루터기를 지켜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도 이제 송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가다 보니까 토끼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이 그루터기에 부딪혀갖고 내진탕으로 죽어버려. 토끼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안 짓고 여기 딱 짱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시속 100km로 달리는 토끼 있나 없나 여기서 지켜.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수주대투. 이해가십니까?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교각사루라고 써봐요. 바로잡을 교, 뿔각, 죽일 살, 소우. 그러니까 새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여. 여러분 써보세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소뿔을 소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바로잡으려다 소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이해갑니까 뭔 말인지? 네. 그걸 교각사루라고. 넘기세요. 과유불급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 지나칠 과자, 같을 유자, 불급, 미칠 급자거든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고,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 내 눈에 물대기 아전인수, 소탐 대신. 이 탐할 탐자거든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 많이 이것도 들어봤죠? 네. 소탐 대신. 자, 바로 이제 이쪽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부터 환경극. 자, 좀만 더 힘내세요. 2번 집약 희곡, 3번 비극, 4번 실내극, 5번 상업극, 6번 소극, 7번 배우, 8번 관객, 9번 표현주의 극, 10번 교각살구. 아까 다 한 거잖아. 교각살구. 이거 다 배운 거고, 이거 창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극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창을 기본으로 창극. 이거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창극. 희곡 텍스트 무대 위에서 극중인물을 주고받는 말을 나타내는 부분. 대사.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극중인물 등장, 퇴장, 표정, 행동, 분위기 등을 이야기하는 거. 지문. 작가를 대신해 극작품 전체에 관여하는 거. 해설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검사하고 통제하는 거. 검열. 자, 이거 넘어가고 19번. 칼을 강물에 떨어뜨렸어. 금방 했죠. 각주구검. 248조 가고 있어요.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어부가 이익을 가로챘어. 어부지리.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려. 수주 대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해. 과유불급. 이런 겁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3인 의식 유여. 이것도 아까 했던 거예요. 3인 의식 유여는 어디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저기 242쪽에 그 파란색으로 내려간 거에 3인 의식 유여 있죠? 그 242쪽에 3인 의식 유여, 즉 자불이도 있지 않나요? 찾았잖아요. 그거. 백성으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고 왕왕 이거 아까 했잖아요. 왕왕 이거 243쪽에 고 적용하기 두 번째. 243쪽 적용하기 두 번째. 고 왕왕 등 감동 천지 귀신 자 비길. 요 밑에 25번은 그냥 X치서 이거는 그냥 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제가 12강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